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여자.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 보였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늘 사랑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여자? 안녕하세요. 신경원입니다. 오늘 반가운 손님이 오셨어요. 열심히 일하고 공부만 하더니 최근에 결혼도 하고 또 2세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가지고 소개시켜 드릴게요. 문혜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결혼한 지 한 1년 좀 넘었죠? 맞아요. 네, 결혼 생활 어때요? 너무 행복고 있습니다. 결혼이 저한테 이렇게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생활인지 결혼해보니까 또 알겠더라고요. 결혼할 때가 몇 살이었죠? 그러니까 34이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내가 생각했던 결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결혼 생활에 대해서 주변에도 많이 듣고 보고 했을 때에 그 결혼 생활이 되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 진짜요? 네. 결혼이 어려울 거라고? 그치. 왜 저를 만나요? 해당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하고 같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맞춰가야 할 것도 너무 많고 한국의 시댁과 새로운 가족에 같이 지내는 데 있어서 그런 문화들 이런 부분도 이제 쉽지 않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는 있었죠. 막상 결혼해 보니까 제가 알고 있었던 그런 생활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서로 좀 양보해 가면서 협조해 가면서 뭐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고 시댁도 너무 다 좋은 분들이어가지고 저한테 잘해주시고 시댁에 자주 방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시댁에서 왔잖아요. 맞아요. 주변에서 다 놀라워 하시죠. 제가 생각했던 그런 결혼 생활과 전혀 반대인 편안하고 좋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비혼주의가 많잖아요. 왜 결혼을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결혼을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었고 좋은 상대방 만나서 33살, 34살쯤에 결혼을 해보면 좋겠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좀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했었어요. 아 진짜요? 네, 어떤 근데 대로 그랬어요? 일도 이제 하고 있었지만 시간을 내서 소개팅을 하고 맞아, 그때 엄청 바빴잖아요. 네, 회사가. 그쵸? 관심을 갖고 있었죠. 일단은 뭐 제 자신도 꾸미기도 하고 좀 이렇게 누군가를 진지하게 만나보려고도 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적절한 타이밍에 지금 남편이 딱 나타난 거잖아요. 그쵸. 그냥 단순하게 그 나이 때문에 뭐 결혼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는 건 아니지 않아요, 보통? 아니죠. 그쵸. 그래서 저는 이때를 놓치면은 그냥 제 인연이 아직 없나 보다 생각하고 또 그냥 제 생활을 하면서 좋은 인연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려고 했었어요. 때마침 좋은 인연이 나타나줘서 네, 제 계획대로 일을 성사시킬 수 있었죠. 저도 그랬지만 30대 때 그 결혼하기 전에 과연 좋은 인연이 뭘까? 그러니까 언제 내가 결혼을 결심하게 될까? 결혼하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이 사람은 좀 달랐다 느낌이. 저 역시나 처음 만났을 때도 그렇고 이제 계속 만나는 과정에서도 그런 마음이 변하지도 않았었고 처음 만날 때부터 그 설레임도 계속 있었었고요. 지금 남편을 만나기 전에 혹시 이상형은 어땠어요? 정말 이상형은 이상형이라고 저는 이제 뭐 아빠 같은 사람으로 좀 뭐 남자라면 결정력 있고 리더십도 있고. 네, 리더십도 있고 뭐도 없는데 어쨌든 자신감도 있고 약간 남자다운 남자답고 네. 상남자. 좀 더 이렇게 훤칠하고 어. 그런 분들을 선호를 했었죠. 남편은 정말 이제 외모로도 너무 출중하시고 저의 마음을 설레게 한 것도 있었지만 성격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좀 반대였던 것 같아요. 오히려 다정다감하고 더 양보할 줄도 알고 되게 협조적이고 되게 심성도 너무 곱고 보통 여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형인데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연애할 때는 좀 불같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불같이 연애하다가 뭐 뜨겁게? 싸우고 또 금방 화해하고 또 이랬던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렇게 착한 남자라고 한다면은 매력을 그때는? 못 느꼈던 것 같기도 하고 착할까 왜 이렇게 나한테 양보할까 뭐 이런 생각만 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게 사실 결혼 배우자로서 너무 중요하고 좋다라는 거를 이제 생활해보니까 알게 됐죠. 그러니까 외적인 부분은 이상적이었지만 그 나머지 성격이나 이거는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어머 정말 난 이런 남자가 너무 매력있어 이거랑은 완전히 반대의 남자랑 결혼을 한 건데 네. 오히려 살아보니까
그게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근데 그게 상대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큰 이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이 사람이 좋으면은 그런 게 다 커버가 되는 이제 같은 성격이고 같은 성향을 가진 분들이었어도 사랑을 하는 마음은 그 사람 자체로 달랐던 거죠. 남편분이 결혼하고 나서 이거 정말 예상이랑 다르다 이런 점이 혹시 있어요? 이제 나이가 들면은 조금 더 이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계산을 많이 하면서 결혼이라는 것을 결정하게 되는데 저는 그러기 전에 그냥 이제 상대방이 너무 좋았고 이 사람이랑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뭐 A부터 Z까지의 뭔가 그런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겨를 같은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결혼 생활을 시작해서 그런 점들이 서로 알게 되는 거죠. 더 새롭게 발견이 되고 점점 더 남편이 더 좋고 더 사랑하게 되고 네. 어떡해요. 네. 그때 그 기억나요. 결혼한 지 한 몇 달 됐을 땐가 통화를 하는데 일을 정말 좋아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결혼하니까 일하기가 싫어요? 그랬죠? 네. 그렇죠? 네. 남편이랑 있는 게 너무 좋아서? 나는 결혼 생활에서도 되게 일을 병행을 했을 때 제 일이 단순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뭐 밤에도 일하는 시간도 많고 출장도 많고 뭐 주말에도 일하는 시간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런 거를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를 가장 크게 제가 좋게 봤던 것 같아요. 그 일을 그렇게 이어나갈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결혼을 했는데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남편이 막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지도 않고 애타게 저를 막 걱정하거나 찾는 것도 아닌데 남편을 기다려야 되겠구나. 제 스스로가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남편은 자상하고 다정다감하고 가정적이고 완전히 완벽한데 본인은 어떤 점에서 좋은 아내인 점이 있어요? 남편 입장에서 봤을 때? 남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남편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뭐 존재만으로 충분히 예, 많은 것들을 드리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저한테 말과 행동을 좋게 해주다 보니까 저도 그런 것들을 조심하게 돼요. 상대방한테 좀 기분 나쁘게 하지 말아야지. 좀 더 어떻게 지혜롭게 이 생활을 해 나갈지 이런 것들도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누구의 옆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도 변할 수 있는 것 그런 같아요. 것 같아요. 변하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남편이. 나 스스로가 변화하고 싶은? 네. 진짜 이상적이네요. 네, 그래서 좀 그런 상대방을 만날 때에 이 사람이 나를 좋게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인가를 한번 또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이랑 결혼해보니 알게 된 반대적인 성향이 있잖아요. 네. 뭐 남편한테 크게 무언가를 기대를 한 것도 아니었고 제가 더 뭔가를 남편을 위해서 해줘야겠다 뭐 이렇게 뭐 목표로 삼은 것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생활 습관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뭐 레이지한지 몰랐었거든요. 뭐 알고는 있었지만 그 정도로 내가 레이지하나 막 이랬었는데 저는 일은 할 때는 열심히 하는데 집에서는 그렇게 잘 움직이지 않거든요. 근데 남편은 제가 무슨 말만 하면은 빨리빨리 뭔가 하고 이러더라고요.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이제 저 엉덩이가 가벼운 남자라고 제가 하는데 제가 뭐 먹고 싶다고 하면은 마트 갔다 올까? 이렇게 바로 해주시고 그거를 누워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동으로 하시려고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그런 거에 큰 감동을 또 받았고 근데 그런 건 결혼 전에 몰랐죠? 네, 몰랐죠. 그런 것들이 결혼 생활에 있어서 되게 저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들인지도 몰랐어요. 사소한 거지만 맞아요. 결혼 생활은 365일 24시간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사소한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큰 것보다. 여자들은 그 사소한 거에 감동받고 또 엉덩이 무거운 남자는 그것 때문에 여자들이 상처받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냥 엉덩이가 무거울 뿐이에요. 근데 내가 하는 말을 무시하나? 내 말을 존중해주지 않나? 이러면서 상처를 받거든요. 네. 그래서 연애 때는 뭐 서로 간에 뭐 이벤트를 더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혼 생활에 있어서는 조금 더 그런 크고 이벤트적인 것보다 평상시에 잘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일상에서. 네. 일상에서의 만족이 그 전체적인 행복이나 만족감을 준다는 거죠. 그럼요. 서로 간에 몸과 마음이 편해야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같은 게 내가 계획을 하고
그럼 뭐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시기에 결혼하고 이렇게 되진 않잖아요. 살면서 모든 것이 그렇게 순조로웠어요. 제가 보아온 바로는 딱히 사실 삶에 엄청 그 역경이 있다거나 고비가 있다거나 그런 게 1도 없었던 것 같아요. 순조롭다고 하면 순조로웠던 것 같은데 저는 그 상황을 그냥 순조롭게 지나가기 위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흘러가리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거를 그렇게 막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게 고비였나? 역경이었나?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은 큰일들은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는 괴로웠는데 당시에는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괴로워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괴로운 일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남들 겪는 거는 사람의 인생이 비슷한데 저는 다 경험을 했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생각이 없는 건가요? 약간 철딱선이요. 네. 그래서 반짝반짝 빛이 난다. 원래 학업을 하고 있었죠? 병행하고 있나요, 지금도? 네, 일과 학업을 같이 이제 병행을 하고 있었고 한양대학교에서 있죠. 박사를 하고 있죠? 네. 지금 몇 학기예요? 지금 4학기인데 네.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아직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 새로운 일들이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조금씩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마무리해야죠. 곧 출산이거든요. 아기까지 태어나면 더 학업까지 병행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임신이란 걸 알았을 때 육아휴직하면서 학업도 같이 해야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디데이가 가까울수록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다라는 의심이 계속 커지고 있고요. 대학원에서 이제 봤을 때 정말 일과 학업 그리고 집안일까지 병행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있으시거든요. 맞아요. 또 그렇게도 하시고 맞아요. 있잖아요. 네. 정말 그분들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맞아. 네.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사실 모르겠어요. 일하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출산하고 육아휴직이 끝나면 언젠가는 내가 워킹맘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육아맘이 될 것인지 선택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지금은 아직 출산 전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그 진척이 안 되더라고요. 출산하고 그때 가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0대 중반이잖아요. 이 젊은 시절을 통틀어서 내가 제일 잘한 일, 좀 후회되는 일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저한테 오는 기회를 마다하지 않고 잡고 활용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는 그게 기회인지는 몰랐죠. 리스크를 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많은 것들을 더 투자하고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이거를 마다하지 않고 심사숙고해서 새롭게 결정을 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은 제가 가장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앞에서도 순탄하게 지내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 인생에 있어서 그런 운은 따랐던 것 같거든요. 이제 부모님에 의해서 유학이라는 것을 갖고 또 그 가서 좋은 경험을 해가지고 다시 한국에 들어왔을 때 대학원을 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제가 한국에 지인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제 대학원을 결정을 하게 됐고 대학원을 갔는데 또 우연찮게 학교에서 교수님 밑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이제 학계나 산업계에서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었었고 또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석사를 졸업해서 논문을 썼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연구원 같은 데서도 이제 일을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바로 기회가 돼가지고 연구원에서 일을 좀 할 수 있었었고 실질적으로 실무적인 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찰나에 현재 다니고 있는 곳에서도 좋게 봐주셔가지고 기회가 또 생겼던 거죠.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타이밍에 맞게 운 좋게 왔다라는 거 그리고 그거를 제가 놓치지 않고 잘 잡고 결정해가지고 계속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갔다라는 것도 잘했던 것 같고 이 열심히 일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계획했던 결혼이라는 것도 또 좋은 분 만나가지고 할 수 있게 됐고 이런 것들은 좀 잘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좀 아쉬웠던 것들이 있다면은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일까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일까 그래서 나는 뭐 하고 싶은 걸까 누가 이렇게 뭔가 기회를 주지 않으면 나는 스스로 기회를 만들지 못하는 것인가 나는 무슨 기회를 만들고 싶은가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요즘에는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머지않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예정일이 언제죠?
저 3월 초입니다. 정말 지금까지 반짝반짝 빛나게 살았던 문혜빈이라는 한 사람이 이제 3월이 되면 이제 엄마가 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친한 동생이니까 남다른 감동이 있어요. 엄마가 되면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나를 만나게 되고 알지 못했던 세상을 만나게 돼요.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고 또 그러는 가운데 내적 갈등이나 이런 것도 생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다 떨러 왔다가 이렇게 귀한 꿀팁들을 막 쏟아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 행복하게 바라고 남편과 있다면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장 이거 이상적인 꼭 담아주세요. 네. 우리 남편 보게. 시던가요? 네. 네. 이 임산부가 오늘 이렇게 앉아가지고 엄청 지금 덥대요. 조명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 꼭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네. 궁금하신 거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